재경관리서 재무회계 재고자산 파트 페이지 104페이지 객관식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자산을 말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들은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실 수 있고요. 생산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제공품이나 반제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생산 과정에 이제 투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원재료 같은 경우도 재고자산에 포함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맞고, 다음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다음에 전환원가, 요거 이제 가공원가라고도 부르시죠. 원가 얘기하실 때. 및 재고자산의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발생하는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오케이. 그러고 직접 관련된 원가들은 포함되시죠. 다음 그리고 3번 재고자산은 현재 장소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는 이죠. 간접원가는 이제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오케이. 그래, 대표적으로 여기 생각하실 게 뭐가 있으시냐면은 보관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관료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을 이제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원가다 보니까 취득하기 전에 발생하는 원가가 아니라 회계 처리를 하실 때도 보관료로서 비용 처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맞고요. 4번 판매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X죠. 그래,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게 전산 공부하시면서 전산회계 전산세무 하시면서도 하시는 게 운반비가 있으시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운반비는 매입 시에는 취득원가에 가산, 즉 취득원가에 더한다가 되시고, 다음에 매출 시에는 매출은 운반비로 하셔가지고 판관비 처리를 하시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2번, 3번 문제인데 이게 한 페이지에 제 거 표시가 안 돼가지고 여기다가 다 풀고 그러고 아래 내려 답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일단 뭐냐면은 정소심 과장의 발언 내용 중에 옳은 것을 찾는 것이고, 다음에 3번 문제는 뭐 도난이나 분실 등이 없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매출원가 금액이 얼마냐 요거거든요. 교재 가지고 계시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면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이제 3일의 창업연도인 1999년도 어쩌고저쩌고 적혀있네요. 여기서 보면은 계속기록법에 의한 평균법, 즉 그러면 회사는 이동평균법으로 작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요거 혹시 이제 잘 모르시면은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한 평균법은 총평균법이고, 다음에 계속기록법에 의한 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이에요. 자, 재고자산을 평가하였으나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상품의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서 재고 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뭐 부질없고요. 정소심, 자 어쩌고저쩌고 있네요. 김대박,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기 있죠.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바꾸게 되면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소심 씨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정소심, 맞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은 당기순이익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지문을 보실 때 이런 지문 하나 챙겨두시면 좋아요. 당, 기, 선, 이, 총, 후라 그러거든요. 저는 보통 오프라인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당자는 당기순이익의 당자고요. 다음에 기자는 기말재고의 기자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당기순이익과 기말재고가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다음에 국제기 기준은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인플레이션 상황일 때. 그래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은 당기순이익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B.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태죠. 그때는 선입선출법이 당기순이익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A 틀리셨고요. 다음 그러고 김대박 두 번째 질문. 그런가 하긴 현재까지 재입출고에 대해서 계속기록법을 써왔으니 선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것도 무리가 아니군. 자, 계속기록법을 이제 쓰시게 되면은 이동평균법 작성하실 때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는 거고, 총평균법은 제가 아까 실질재고조사법이라 그랬죠. 근데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을까요?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계속기록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도난이나 아니면 파손 등이 없다면 두 금액의 값은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것도 무리는 아니군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정소심시 뭐라 그랬냐면은 재고자산의 도난, 분실 등이 없는 경우 재고자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도 계속기록법에서 실질재고조사법으로 바꾸면은요 두 금액의 결과값은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 김대박 씨. 자, 그런가 정소심 또한 실질재고조사법을 사용하면 매출시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실질재고조사법이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결산이 돼가지고 창고를 열어서 눈으로 재고를 파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매출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기말에 일괄적으로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평균법 중에서 총평균법이 이제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은 아마 계산 앞에서 이제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기말에 한 번에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서 그 평균 단가로서 판매한 수량에 곱해서 우리가 매출원가를 계산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한 번에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를 계속 이제 안 적어도 된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 C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 답안이 C 하나가 옳은 지문이라서 3번이시고요. 자, 다음 계산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은 A 상품의 올해 거래 기록이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3번 지문이 매출원가 계산하시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지문이 뭐였냐면은 회사는 도난이나 아니면 이제 파손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가정이에요. 3번 지문은. 되셨죠? 그럼 제가 계속기록법을 쓰든 실질재고조사법을 쓰든 결과적인 결과값은 같을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2월 요게 기초예요. 기초. 자, 그러고 구입을 이제 3월 5일에 1000개를 했대요. 그러고 6월 8일에 이제 1500개를 팔았죠. 그러면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야 되니까 이 6월 8일에 1500개는 먼저 가지고 있던 기초에서 팔아야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1500개를 요 3000개에 해당하는 것 중에 원가로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판매를 한 게 매출원가를 봤을 때 자, 수량은 몇 개를 팔았냐면 1500개를 팔았고요. 다음에 기초에 대한 이제 단가는 얼마짜리였냐면은 2,500원짜리였거든요. 자, 그래서 개당 2,500원 하시면은 375만원이 되시게 되겠네요. 그래서 3번 답안이 2번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고 요거는 뭐 T계정을 그리셔도 동일하거든요. T계정. 뭐 T계정까지는 여기선 안 그려드릴 텐데 T계정으로 정리하셔도 동일하기는 해요. 자,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2번 다방에 들어가시는 게 3번, 3번 다방에 들어가는 게 2번입니다. 4번 갑니다. 4번 다음 자료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용산의 재고자산의 진부하로 발생하였다. 평가손실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 자료 중 용산의 포괄손익계산상 매출원가 등 관련 비용이에요. 매출원가가 아니라 관련 비용이거든요. 요거 하시면서 하나 챙겨놓으실 게 일반기업회의 기준 같은 경우는 감모손실이나 평가손실을 어떻게 처리하시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기업회계에서는 정상감모 부분은 매출원가로 보고 비정상감모 부분은 영업의 비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감모손실이나 평가손실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라고 적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매출원가를 계산하세요 라고 나왔으면은 문제 지문에 가로 열고 주어줄 거예요. 뭐 감모손실의 정상 부분은 매출원가로 보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다음에 평가손실 부분은 매출원가로 보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관련 비용을 다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런 것도 싸그리 모아서 얼마냐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T계정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문제는 저는 T계정 그리거든요. 보통 T계정을 그리면은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차변에 들어가는 게 기초.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원가액의 파트가 아니니까 차변에 순매입액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기말, 다음에 매출원가, 평가손실, 감모손실 이렇게 나오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감모손실은 정확하게는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이렇게 있으시게 될 텐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구분하시는 건 의미가 없으실 것 같고, 그러고 여기서 요 기말금액인데 기말금액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 산식을 한번 써볼게요. 설명을 위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 이거 잘 모르시면은 써보면 좋아서, 장부단가에 장부수량을 곱하고, 다음에 자리가 조금 좁으니까 이쪽으로 당길게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가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공간이 협소하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에 장부단가에 실제 수량을 곱하고, 다음에 순실현 가능단가에 실제 수량을 곱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요 앞에 요 두 개 공식 차이를 뭐라 그러시게 되냐면은, 두 개 공식을 감모손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모손실은 결국 수량 차이거든요. 감모손실은 수량 차이. 그래서 지금 앞뒤 산식을 보시게 되면은 장부단가 동일한데 장부수량, 실제 수량, 지금 수량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감모손실은 결국 수량 차이라는 얘기고, 다음에 이제 뒤에 공식을 따져보면은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 금액 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에는 장부단가, 뒤에는 순실현 가능단가, 내가 팔 거라고 예상되는 단가. 그래서 이게 결국 금액 차이인데, 금액 차이는 평가손실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량이니까 수량 차이는 없는데 계산하는 단가, 적용하는 한 개당 가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시게 됩니다. 그러고 요 이제 계산 공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 봤던 거랑 비슷하냐면 표준원가 계산이랑 조금 비슷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 문제가 안 보이니까 살짝 지울게요. 자, 그러고 요 기말재고자산에 들어오시는 거는, 기말재고자산은 둘 중에 작은 걸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거.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그리고 전산을 하실 때는 조금 입력하시는 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산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가 있냐면은 2000X 1년이 기초겠죠? 현재 2000X 2년이니까. 자, 그래서 기초 금액이 50만원. 다음에 순 매입액이 지금 얼마 있냐면은 200만원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물어본 거는 총 비용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요 세 개를 물은 거거든요. 다 더했을 때. 그러면은 기말 금액만 내시게 되면은 차대 맞추시면 바로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기말 금액은 둘 중에 작은 거라 그랬죠, 제가.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기말 재고 자산이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을 차감한 후래요. 그럼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은 마지막 금액 순실현 가능 단가 곱하기 실제 수량을 했을 때 이게 100만 원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고 문제를 조금 생각을 더 해보면은, 자, 텍스트를 좀 지워볼게요.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한번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은 문제에서 평가 손실이 20만 원이래요. 되셨죠? 그러면은 가운데 거 공식과 마지막 공식의 차이가 20만 원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앞에는 아마 120만 원이었을 거고. 되셨죠? 그럼 문제에선 정상감모만 주어졌으니까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의 수량 차이가 10만 원이란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장부상 이제 장부 금액은 130만 원이었을 거예요. 굳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에 작은 걸로 갖다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0만 원을 갖다 넣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자리가 100만 원이에요. 괜찮으시죠? 요거. 자,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는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시게 되면은 대변에 남는 게 150만 원이겠죠. 그러고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가보면은, 우리가 현재 지금 평가 손실이 얼마가 있냐면은 평가 손실이 20만 원 있다 그랬죠. 다음에 감모 손실은 얼마 있다 그랬냐면 10만 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 개를 했을 때 150만 원인데 평가 손실, 감모 손실을 제외하고 나면은 순수한 매출 원가는 120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50에서 20만 원, 10만 원 빼서 120만 원. 되셨죠? 150에서 20에서 10만 원 빼서 120만 원. 자,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일단 우리 답안은 150만 원입니다. 총 비용을 물었으니까. 그래 답안에 가시는 게 4번입니다.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5번. 다음은 2000X년 3일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하여 단기말 재고자산을 각각 계산하였을 때 그 결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적혀 있으시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기록법은 그냥 문제 보시면서 기초에 몇 개 있었고 매입한 게 몇 개 있고 매출한 게 몇 개 있고 매입한 게 몇 개니까 아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실질재고조사법은 바로 나와 있죠. 그래 실질재고조사법 금액은 1000만 원이구나 라고 바로 나와 있고, 나머지 이제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는 기억서부터 리을까지를 판단을 해서 답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재고가 650 있었는데 그 중에 매입한 게 2천만 원을 매입을 했고, 다음에 매출한 게 2,550만 원을 매출을 했죠. 다음에 매입한 게 1,200만 원을 매출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를 더하기 빼기 더하기를 하시게 되면은 650만 원에 2천만 원에 2,550만 원, 다음에 1,200만 원을 하시면 답안에 가시는 건 1,300만 원이 됩니다.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입니다. 되셨죠?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6번. 자, 이 문제는 우리 재경관리사 문제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하시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중반, 뭐 2004년서부터 한 7년 요 사이, 그때 세무사 시험인가 회계사 시험 1차 문제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요 비슷한 유형이.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함정이 좀 있어요. 어디가 함정이 있냐면은 첫째는 요 매출 채권 회수액에 이제 요 할인까지 해서 이제 함정이 있고, 두 번째는 요 선적지 조건으로 운송 중인 매입 상품이 이제 함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골라내면서 풀 건데, 일단 T 계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T 계정을 두 개를 그릴게요. 하나는 재고자산 T 계정이고, 다음에 재고자산 차변의 기초, 다음에 순매입액, 다음에 대변에 들어가시는 건 기말 매출원가가 되겠죠. 그러고 T 계정을 하나 더 그릴 건데, 두 번째 T 계정은 매출 채권 T 계정을 그릴게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차변의 기초, 다음에 차변의 매출,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 기말, 회수, 대손, 할인 등. 자, 그래서 요렇게 T 계정을 그려놓고 자리를 한번 채워볼게요. 처음 해보게 되면은 기초 재고자산이 지금 50만 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기초가 50만 원. 그러고 기초 매출 채권이 200만 원, 기말 매출 채권이 240만 원 있네요. 자, 그럼 기초 매출 채권이 200만 원, 다음에 기말 매출 채권이 240만 원.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일단 매출 채권 T 계정을 이제 채워서 문제를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재고 손실액이 얼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홍수로 인해서 재고자산이 8월 21일에 재고자산이 손상이 됐대요. 그래서 8월 21일 시점에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T 계정을 채워서 그게 기말 재고자산 금액으로 계산이 될 거고, 그러고 그때 그 자산에 대해서 처분 가치가 이만큼이니까 20만 원이니까 그럼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손실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하시는 문제인데 T 계정을 한 번씩 채워봅시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 설명을 한번 하면은 문제 가정을 할게요. 첫 번째, 상품 701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잠깐 멈추시고 옆에다 분개 한번 내보실래요? 자, 저는 바로 낼게요. 자, 차변에 외상 매출금 701만원, 대변에 상품 매출 701만원. 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제 두 번째 분기 밑에다 쓸게요. 위 외상 대금을
것을 조기 회수하여 10,000원을 할인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아래다가 또 한번 분계 처리를 한번 내보세요. 자, 그럼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현금 700만원일 거고, 위에 있는 거 이제 회수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701만원, 다음에 차변에 매출 할인 10,000원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자, 매출 할인이 지금 얼마 있죠? 10,000원 있죠? 그럼 이 자리 매출 할인 등에 들어가시는 거는 10,000원이 될 거고, 다음에 회수 금액은 지금 얼마를 회수했냐면은 지금 700만원 회수하셨죠. 그래서 이 자리가 700만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변에 들어오는 매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총매출이거든요. 총매출. 되셨어요? 그래서 총매출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금액이냐면 이거예요. 가끔 이 문제를 푸실 때 이제 10,000원을 미리 머릿속으로 차감하셔서 이쪽엔 할인을 쓰는데 차변에 이제 티계정 채울 때 여기다 할인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건 총매출이니까 처음에 매출액 채권 이제 총 금액에 대해서 다 쓰셔야 돼요. 쓰실 거면. 아니면 안 쓸 거면 둘 다 안 쓰든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분계 처리 내드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쪽에 차변에 들어오는 총매출은 지금 선생님 그러면 701만원 그것만 있나요? 아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은 기초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기말에 채권이 240이 됐다라는 거는 기중에 40만원만큼 채권이 늘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도 매출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맞추시게 되면은 물음표 총 매출이 뜹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총 매출은 얼마냐면은 외상 매출금 701만원에 다음에 매출 증가한 거 40만원까지, 기초에서 기말 증가한 거 40만원까지 해가지고 총 매출은 741만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잠깐 화면 지웠다가 다시 계속 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요 총 매출을 가지고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 매출액이 보이시죠? 매출액에 대비해서 매출 총 이익은 20%래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를 이제 응용해서 계산할 수 있냐면은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옆에 T계정을 하나 또 그려보면은, T계정으로 보셨을 때 무슨 T계정 그릴 거냐면 손익 T계정,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비용이죠. 근데 이 비용 중에 이제 대표적인 비용이 매출 원가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고 차변에 이제 마저 들어오시는 게 매출 총 이익이 될 거고요. 대변에 들어가시는 매출액, 이제 대변에는 수익이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수익인 게 순매출액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 여기서 이제 순매출액을 채워보면은 요건 총매출이시잖아요. 그죠? 총매출 741만원은. 그럼 순매출 같은 경우는 총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을 빼셔야 순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 들어오시는 순매출액은 741만원에 마이너스 만원까지 차감해서 순매출액은 740만원이 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첫 번째 함정은 매출액 계산을 하실 때 여기는 할인을 쓰고 여기다가는 할인을 포함을 안 시키는, 여기는 할인을 포함을 안 시키는 그런 상태의 이제 T계정을 그리시게 되면 그게 첫 번째 함정이 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계산을 하시면서 매출 총 이익률이 지금 20%인데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익률이 주어졌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앞에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대로 풀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문제가 원가 대비 이익률인지 아니면은 매출액 대비 이익률인지에 따라 달라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거든요. 원가 대비 이익률은 아마 원가회계 파트, 계산 파트 보시면 제가 했던 문제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T계정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퍼센트를 매출액을 100%라는 얘기고 이 전체 중에 매출 총 이익이 20%라는 얘기죠, 지금. 왜냐면 매출 총 이익 나누기 매출액을 했을 때 20%니까 매출액 대비 매출 총 이익은 20%입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비용을 따져보면은 매출원가 따져보면은 여기가 물음표일 거니까 차변 대변이 같으려면 퍼센트가 매출원가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돼야 되죠? 눈으로 봐도 계산이 되죠. 80%인 거죠. 요렇게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80%는 얼마의 80%? 740만 원의 80%인 거죠. 이 자체가 100%니까. 그래서 매출원가에 들어가시는 거는 740만 원에 곱하기 80%를 해서 592만 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매입액을 따질게요. 자, 그럼 이제 매입액이 얼마냐면은 매입액은 지금 630만 원이시죠? 자, 그럼 이 자리 들어오시는 게 630만 원. 그러면 차변 대변을 채우시면은 기말재고가 계산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50만 원에서 630만 원 더하고 592만 원을 빼시게 되면은 이 자리 들어오시는 기말재고 자산 금액은 88만 원이 될 거예요. 되셨죠? 근데 요 88만 원을 옆으로 한번 빼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 기말재고 88만 원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요? 8월 21일 현재 운송 중인 상품 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만큼은 아직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근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함으로써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켜버린 거죠. 왜냐하면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거는 물건을 배에 실으면 그때부터 내 거라고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만원에 대해서는 손상이 되지 않았으니까 손상된 자산을 계산을 하실 때는 만원을 차감을 해서 되셨죠? 손상 후 기말재고 자산이 87만 원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 자산에 대해서 처분 가치가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20만 원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처분 가치 20만 원을 빼주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순수하게 손상을 본 금액은 67만 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 20만 원은 내가 처분해서 그 돈을 회수할 수가 있는 상태니까. 그건 빼줘야죠. 되셨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는 2번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107페이지 7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3일의 원자재를 후불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원가가 발견되었다. 동매입거래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상 증가하게 될 재고자산 가액은 얼마일까요? 자, 그럼 일단 달러가 나왔네요. 자, 달러가 1000달러가 있고 매입 할인이죠. 매입 할인은 차감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원가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총 달러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1000에서 120을 빼니까 880달러가 될 거고요. 곱하기 거래 당시 환율이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은 1100원이라 그랬죠. 1100원. 그러면 96만 8천원이 될 거고요. 그러고 앞에서도 이제 썼죠. 운반비에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구입시 비용에 더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운송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구입 원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산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재고자산 매입관리부서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간접원가죠.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그 물건만 구입하는 데에서만 일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포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는 96만 8천원에 8만원을 더해서 답안이 2번입니다.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8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의 취득과정에 들어가는 직접 관련된 매입운임, 하역료,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이건 앞에서도 있었고요. 다음에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는 매입 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그랬었죠. 그러고 매입 할인과 같은 얘기가 또 뭐가 있냐면 비슷한 얘기가 매입 환출 및 애누리도 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상품의 하자로 인해서 매입 대금을 할인받았다. 그럼 이게 우리가 전산 배우면서 뭐라고 배우시냐면은 매입 애누리라 그러죠.
그래서 매입 애누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입원가 결정할 때 차감해 주셔야 되겠죠. 답안이 가시는 거 4번. 다음에 아래 보시게 되면은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등 생산에 직접 관련된 원가는 포함한다. 오케이. 그래 답안이 4번입니다.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다음 9번. 다음은 3일의 재고 수불부이다. 자, 2000X1년 1월 1일에 설립됐으면 요 말은 결국 지금 기초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김 사장은 기말재고자산 총평균법으로 평가할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지 고민 중이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뭐 먼저 보냐면은 숫자 보지 말고 이런 지문이 있으면 2번 지문이 있으면 2번부터 봐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었냐면은 인플레이션 상황이면,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이션 상황이면 아까 제가 당, 기, 선, 이, 총, 후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매출 총이익률은 결국에는 지금 매출액 대비 총이익이 크다라는 얘기니까, 되셨어요? 결과적으로 매출액 대비 총이익이 크려면은 결국 이익이 커야 되겠죠. 되셨어요? 매출 총이익에 나누기 매출액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지금 이 자체가 커지려면은 회사가 버는 이익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이 결국 당기순이익안에 포함되시는 거죠.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제일 큰 거는 결국 뭐가 된다고요? 선입선출법이 된다고요.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매출 총이익률이 제일 크려면 선입선출법이 커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바로 틀렸죠. 되셨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제일 크려면 결국 당기순이익이 제일 커야 되는 거예요. 그 당기순이익 안에 들어가는 게 매출 총이익인 거죠. 기능별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시게 되면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다음에 거기에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고, 다음에 거기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고, 거기에 법인세를 빼시면은 당기 순이익이 되시게 되는데, 결국에는 당기 순이익이라는 건 매출 총이익이 포함되는 거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답안에는 2번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산 문제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되셨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아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10번. 고객에게 판매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상품, 미착품은 아직 도착하지 못한 거, 적성품은 위탁 판매에서 나오는 거.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맞고 재고자산에 전부 포함되실 수 있고요. 2번 제품이나 반제품은 제조를 위한 과정에 있는 미완성 자산도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오케이. 제공품 같은 경우도 재고자산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3번.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모든 기업. 그래 틀렸어요. 부동산 매매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도 재고자산 안에 포함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일 거니까 토지나 건물 등을 판매하는 사람. 다음 그러고 4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하나 더. 소모품도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갈게요. 자, 11번. 앞에서 아까 4번이었나요? 그거 했던 거랑 같은 건데 그거보다 조금 케이스가 작네요. 자, 그러면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일까요? 바로 T 계정 낼게요. 앞에 설명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재고자산이니까 차변에 들어오는 게 기초, 다음에 순매입액,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기말, 그러고 매출원가, 평가손실, 다음에 감모손실. 요렇게 되시게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게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나왔죠. 판매 가능 상품은 차변에 기초하고 순매입액을 더해서 판매 가능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의미예요. 판매가 가능한 상품, 즉 우리 회사가 1년 동안에 팔 거라고 이제 가지고 있던 총 자산. 되셨죠?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니까. 그래서 기초하고 순매입액을 넣으셔도 되고, 다음에 차변 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다 넣으셔도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하고 순매입액을 다 더한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45만원. 자, 그랬을 때 평가손실 차감 후네요. 그죠? 감모손실은 없나봐요. 실사수량은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9만원이 지금 기말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기말 자리가 9만원.
그럼 45만원에서 기말 9만원을 빼시면은 그 외 나머지 총 비용이 되시겠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는 35만원. 계산 틀렸네요. 36만원. 죄송해요. 저 방금 계산기 안 눌렀죠. 제가 가끔 덧셈 뺄셈마다 틀릴 때가 있습니다. 45만원 마이너스 9만원 하면 36만원이에요. 되셨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12번. 요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죠. 선입선출법과 다음에 총평균법 계산하는 문제. 자,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을 먼저 내보게 되면은 뭐 내라 그랬냐면 기말재고자산이래요. 되셨죠? 그러면은 지금 매출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에 기말에 2,000개가 남았대요. 뭐 감모나 이런 거 없다 그랬으니까 2,000개가 남았으면은 선입선출법을 할 때 이 2,000개가 어떤 단가로 적용이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다 계산하실 필요 없고 바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기초에 3,000개가 있었고 다음에 1월 20일에 구입한 게 2,000개가 있는데 판매를 2,500개를 했죠.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은 먼저 거를 먼저 팔았을 거니까 요 중에서 2,500개를 팔았겠죠. 그래서 얘는 3,000개 중에 2,500개를 팔고 나면은 남는 게 몇 개가 남아요? 500개가 남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럼 요거 2,500개 팔았고 다음에 구입을 2,000개를 더했고 판매를 3,500개를 했죠.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이니까 일단 제일 먼저 있는 500개를 팔고 그럼 나머지 3,000개는 1월 20일에서 2,000개를 팔고 다음에 아래 내려와서 8월 14일에서 1,000개를 팔아야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게 이제 몇 개? 1,000개. 그러고 물건 매출은 3,500개를 다 했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뭐 갖고 있는 거예요? 12월 4일에 1,000개하고 다음에 8월 14일에 1,000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개당 단가가 지금 얼마냐면은 8월 14일 거는 2,800원, 다음에 12월 4일 거는 3,000원이시죠? 그럼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는 지금 1,000개 곱하기 2,800원 다음에 플러스 3,000개 다시 1,000개 곱하기 3,000원을 해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1,000개 곱하기 2,800 1,000개 곱하기 3,000 해서 다방에 가시는 거는 580만원. 그럼 다방에는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자,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고 저는 이제 화면이 안 보이니까 지우고 이제 다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총평균법 계산을 하면은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 번에 이제 매입한 평균 단가를 바로 내는 거죠. 그래서 총 매입액 나누기 총 수량으로 해서 평균 단가 계산을 하셔서 하시는 게 이제 총평균법이 되겠죠. 그럼 매입한 게 지금 얼마냐면은 기초값도 포함이에요. 하나, 둘, 셋, 4개. 되셨죠? 그럼 600만원에 500만원에 560만원에 300만원 해서 매입액은 1,960만원 나누기 총 수량은 지금 몇 개냐면은 3,000개, 2,000개, 2,000개, 1,000개 해서 3,000개, 2,000개, 2,000개, 1,000개 해서 총 수량은 8,000개. 그러면 1,960만원에 8,000을 나누시면은 평균 단가는 2,450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기말재고를 알고 있으니까 2,000개라는 걸 바로 곱하면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래서 총평균법은 2,000개 곱하기 2,450원 하시면 490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1번이에요. 괜찮으시죠? 자, 다음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13번.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재고자산 아까 제가 평가는 결국 제가 가격 차이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인식하고 그 차이 금액을 평가 손실로 인식한다. 오케이. 다음 2번.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가 장부 금액보다 낮게 추정된다면 예외 없이 아니죠. 원재료에 대한 평가 손실을 계산을 하시려면은 뭐가 먼저 계산이 돼야 돼요? 제품이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셨어야 돼요. 되셨죠? 원재료가 평가 손실이 나더라도 제품이 평가 손실이 아니라면은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틀리셨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챙겨두시면 좋은 말은, 만약 평가 손실 사유가 없어지면 원래 장부 금액을 한도로 회복한다. 되셨죠?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머지 문 한번 읽어보시고.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